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동수, 올해 68세입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평생 모은 돈 3억 원, 총 5억 원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지? 하지만 5년 만에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저질렀던 노후 자산 관리 실수들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은행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금리 1.5%.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투자는 위험해. 예금이 최고야. 하지만 1년 후 물가가 3% 올랐습니다. 제 예금은 1.5% 이자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해를 본 셈이었어요. 퇴직 1년 후 대학 동창이 연락했습니다. 동수야, PEP 투자해봐. 연 15% 수익 보장이야. 은행 예금이 1.5%인데 15%라니. 저는 흥분해서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개월은 좋았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왔죠. 하지만 3개월째부터 상환 지연, 6개월째 플랫폼 부도,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7천만 원 손실. 조카가 카페 창업한다며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이니 도와줘야죠. 1년 안에 갚을게요, 삼촌. 6개월 만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3천만 원 손실. 그 후 주식 붐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엔 올랐지만 곧 폭락. 마이너스 30%에서 패닉셀. 1,500만 원 손실. 큰딸이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2년 안에 갚을게요, 아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빠, 아직 여유가 없어요.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사업자금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6개월 만에 사업 실패. 아빠, 미안해요. 돈 못 갚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8천만 원 날렸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고객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안전계좌로 옮겨드릴게요. 2천만 원 손실.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의 아파트 분양권 투자. 6개월 후 3천만 원 수익 보장.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5천만 원 손실. PEP 투자 마이너스 7천만 원. 조카 카페 마이너스 3천만 원. 주식 손실 마이너스 1,500만 원. 자녀 지원 마이너스 8천만 원. 보이스피싱 마이너스 2천만 원. 분양권 사기 마이너스 5천만 원. 무계획 소비 마이너스 3천만 원. 생활비 마이너스 1억 원. 5억 원이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은행 재무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산 현금 1억 원, 주택 4억 원. 수입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지출 월 250만 원.
부족분 월 130만 원. 1억 원이면 6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습니다.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1. 집 정리하기. 4억 집을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로 이사하면 1억 5천만 원이 생깁니다. 2. 지출 줄이기. 월 2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줄이세요. 3. 추가 수입 만들기. 파트타임으로 월 5,080만 원이라도 버세요. 저는 세 가지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30년 살던 집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안해. 4억 원의 집을 팔고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 확보. 총 자산 2억 5천만 원 현금집.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했어요. 안 보는 케이블 TV 월 3만 원. 안 가는 헬스장 월 10만 원. 과도한 외식 월 40만 원. 충동 구매 월 20만 원. 이것들을 정리하니 월 지출이 2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감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니 식비가 30% 절약됐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2억 5천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비상금 3천만 원. 즉시 찾을 수 있는 예금. 생활비 통장 5천만 원. 2년치 부족분. 안전 자산 1억 원. 국채, 채권형 펀드 연 3에서 4%. 배당주 5천만 원. 대형주 분산 투자 연 3에서 4% 배당. 월세 자산 2천만 원. 리츠 투자. 상담사가 강조했습니다. 절대 고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연 5% 이상 수익을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구청 일자리 센터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보조. 주 3일, 하루 5시간. 월 80만 원.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니 활력이 생겼고 수입도 생겼어요. 1년 후 다시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1년 후 자산. 현금 2억 7천만 원, 2천만 원 증가. 주택 2억 5천만 원. 증가 이유. 안전 자산 수익 350만 원. 배당금 150만 원. 경비 수입 960만 원. 지출 절감 효과 500만 원. 4년 동안 4억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자녀들에게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큰딸이 또 연락했습니다. 아빠, 차 바꾸려는데 1,000만 원만. 은지야, 미안하지만 이제 도와줄 수 없어. 아빠가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빠도 살아야 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은지가 이해해줬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자녀들과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1. 더 이상 금전 지원 없음.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어. 2.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않음. 이미 빌려준 돈은 포기해. 하지만 새로운 지원은 없어. 3. 투자 권유 거절.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투자 안 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은행, 증권사, 재무설계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은행 재무상담, 증권사 자산관리 상담, 구청 복지과 재무상담. 저는 혼자 판단하다가 4억을 날렸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어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교훈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가계부 쓰고 월 70만 원을 절약했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금융기관은 전화로 비밀번호 안 물어봅니다. 의심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세요. 고수익 약속하면 의심. 지인 소개도 검증 필요. 서두르라고 재촉하면 100% 사기입니다. 자산 관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5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5억 5천만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여행을 갑니다. 부담 없는 국내 여행이에요. 1박 2일, 20에서 30만 원 정도.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명절마다 10만 원씩.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요. 월 3만 원.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공포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느니까요. 노후 자산 관리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잃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안전하게, 계획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관리하세요. 저처럼 뼈아픈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가계부를 쓰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 자산 관리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오늘 영상의 따뜻한 조언과 많은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